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교사 이경미입니다. 발표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과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체육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비가 오면 운동장에서 체육을 못한다는 생각에 엄청 우울해하는 아이들과 사부작거리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저희 반 아이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학 교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처음부터 과학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지금 말씀드릴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에 대해 갖는 흥미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총 4가지의 순서로 4학년 과학 교과 활동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층과 화석, 식물의 한살이는 교과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이고, 멸종위기 동물 관련 활동은 기후생태교육 관련해서 프로젝트 등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층과 화석 단원에 관련된 활동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룡의 화석 모형일까요? 아마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화석 모형은 트리케라톱스라는 공룡의 화석 모형으로 저희 반 아이들이 실제로 발굴한 화석 모형입니다. 4학년 1학기 1단원 지층과 화석 단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층과 퇴적함을 관찰하고 여러 화석을 관찰하면서 과거 생물의 모습과 환경을 유추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이 단원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과학의 달 행사를 하면서 공룡뼈 화석 모형 발굴하기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고고학자가 하는 일에 대해 조사해보는 활동도 실시했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마지막으로 했던 주라기 월드를 주제로 사진 찍기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재미있는 사진을 찍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룡뼈 화석 모양을 발굴하는 사진입니다. 어떤 공룡의 화석 모양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더니 엄청 궁금해하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거의 2차 시에 거쳐 발굴에 성공했고, 오른쪽 맨 아래 사진을 보시면 혹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네, 공룡의 얼굴뼈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청 속상해하면서 끝까지 다 발굴을 해보았으나 중간에 아마 흙을 버릴 때 같이 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둠이 발굴한 화석을 가지고 주라기 월드 사진을 찍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생각보다 생생하게 연기를 잘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활동을 할 때의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이 화석 발굴 세트는 이제 막혀있는 바구니에 넣고 활동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가루가 많이 날려서 지금처럼 마스크도 쓰고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아이들의 힘으로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을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발굴을 하거나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활동을 하면 일단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발굴이 상대적으로 쉽고, 두 번째는 공룡뼈와 흙의 색 구분이 쉬워 아까처럼 공룡의 얼굴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얼마 전에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예고편을 같이 보시고 활동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굴한 조각을 붙일 때에는 선생님이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이셔야 하는데요. 목공용풀도 사용해 봤는데 좀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좀 노력이 들어가서 글루건으로 도움을 주셔야 완성된 공룡뼈 화석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활동이 끝나고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을 했었는데요. 혹시 어떤 질문인지 맞춰 생각해 보실 분 계실까요? 네, 바로 어떤 질문이었냐면, 선생님, 이 세상에 이렇게 작은 공룡도 있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정말 순수하죠? 이 세상에 이렇게 작은 공룡이 있다. 이 말은
이 화석 모형이 정말 공룡 화석이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굴한 것은 이제 화석을 발굴해보는 그런 체험을 위한 모형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물의 한살이 단원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식물의 모습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 어떤 식물의 모습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 반 아이가 스마트 현미경으로 이용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바로 민들레 홀씨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식물의 한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고 뭐 강낭콩 이런 식물, 한해살이 식물을 기르면서 식물의 한살이를 관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해당 다음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확대된 식물의 모습을 보고 어떤 식물인지 맞추기. 이때에는 한 해살이 여러 해살이 식물을 구분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학자가 하는 일, 그리고 현미경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았고, 본 활동으로는 스마트 현미경을 사용해서 학교 내에 여러 식물을 관찰했습니다. 관찰하기가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해당 활동지를 주고 스마트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현미경이어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을 직접 관찰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현미경이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핸드폰에 스마트 현미경을 꽂고 나무나 꽃 등을 관찰하는 모습입니다. 나무 표면의 모양이나 꽃의 암술 수술 모양까지 관찰이 가능했는데요. 지금부터 아이들이 찍은 그런 스마트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잘 보이지 않던 인맥도 이렇게 자세히 관찰이 가능했습니다. 네, 식물을 관찰하러 나갔는데 개미를 관찰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우리 몸의 여러 부분을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찍은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사진전도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해당 활동 시의 팁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식물인지 확인하고 찍은 후에 미리 기록을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추후에 자신이 찍은 것이 어떤 식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보다 다양한 관찰과 교육과정 연계를 위해서는 뭐 한 해살이 식물 3개 관찰하기, 여러 해살이 식물 3개 관찰하기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도록 하면은 보다 자세한 관찰이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후 생태교육 시에 활동할 수 있는 멸종위기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입니다. 선생님들은 멸종위기 동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반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런 멸종위기 동물의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전문가가 다 되어서 설명도 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러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멸종위기 관련 활동으로는 먼저 멸종위기 동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모든별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 보드게임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익히고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AR을 이용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살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해당 동물을 가지고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키링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차례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멸종위기 동물 관련한 보드게임인데요. 국립식물자원관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할리갈리라는 게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대부분 할리갈리를 한 번씩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이름은 SOS 생물 카드인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60장의 생물 카드가 들어있고 이것을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할리갈리와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정해진 순서대로 생물 카드를 한 장씩 앞면으로 뒤집으면서 내려놓습니다.
종을 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멸종위기종 생물 카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중에는 멸종위기종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있는 카드의 종류에 있는 그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이랑 일반 종이 섞여 있어서 아이들이 멸종위기종에 대해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엄청 기억을 잘 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중에서 멸종위기종 보건 사업에 해당하는 카드인 반다가슴곰과 풍랑 카드, 이 카드도 기억을 해야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멸종위기종을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물 카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펼쳐놓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기억을 전에 많이 해둔 친구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죠? 그 다음 활동은 멸종위기동물 관련 AR 활동인데요.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색칠을 하고 서커스라는 AR 앱을 설치해서 자신의 그림을 비추면 증강현실 기술이 아이들의 그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색칠한 대로 이제 움직이는 듯한 모습에 굉장히 흥미를 보였고 이거는 저학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그림도 만져보고 돌려보고 하면서 간단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멸종위기 동물을 이용한 캐릭터 이모티콘 만들기 활동입니다. 4학년 미술 교과 중에 이제 나를 주제로 한 또는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활동이 있는데 멸종위기 동물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니까 조금 더 다양한 캐릭터와 이모티콘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멸종위기동물의 모습을 보고 기본 캐릭터를 그린 후에 이름, 나이, 성격 이런 거를 정하고 여러 가지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수리부엉이라는 동물을 주제로 해서 만든 캐릭터고요. 제가 그 패들릿에 21종 정도 되는 이제 주제를 가진 동물들의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다운을 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한 키링 만들기인데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저희 반에 증표처럼 가방에 잘 매달고 다니는 키링 만들기 활동입니다. 지구를 짜요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폐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여서 귀상어, 톱가오리 이런 아이들을 멸종동물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폐 플라스틱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주변의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낭비되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지 좀 환경 교육을 함에 있어서 더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당 동물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동봉된 실을 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워크북도 들어있는데요. 워크북 내용을 보시면은 주변의 플라스틱 물건을 찾아보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플라스틱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더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듭 짓는 걸 좀 어려워했지만 매뉴얼에 좀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아이들이 만드는 방법을 따라할 수 있는 영상도 있기 때문에 쉽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 관련된 활동 시에 안내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존카드의 동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게임하도록 그 전에 기억력 게임을 같이 접목시켜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 만들기 할 때는 각 동물의 특징이 이제 아름다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진행해주시면 과장되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링 만들 때에는 꼬리 만들 때 실 한 가닥 정도를 남기고 만들어주시면 마지막에 마무리 매듭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도 유튜브에서 시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혼합물의 분리 단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재밌게 할까 하다가 콩쥐 파티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콩쥐를 도와주자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책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읽어주면서 이제 혼합물, 고체 혼합물을 분리해보는 그런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을 하고 이제 후기를 듣고 있는데요. 멸종위기동물 카드 게임을 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스마트 현미경으로 식물을 보니까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뭐 신기했다, 뿌듯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과학 활동을 교과에 나온 것을 물론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연계해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가해서 해주셔도 과학 교과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아져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